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진연구소 연구소 황규현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중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 제너레이션 지역 특화형 산학연 협력무역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연구인데요. 주제가 길죠.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는 산학연 협력 모형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저희들은 사회문제 해결형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탄탄한 팀 빌딩으로 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라는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이런 순서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내용 및 추진 전략, 그리고 연구 성과, 그리고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는, 오늘 주제가 이 충청 지역 위기 대응 방안과 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가치 확산이라는 이 주제에 맞게끔 저희가 어떤 사회 문제에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원래 이제 설립이 된 것은 2013년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센터로서 여기 이제 경영경제연구소라고 하는 하나의 연구소에서 센터로 출발을 했어요. 2017년도에 공식적으로 과학기술지식연구소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3개의 센터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센터가 산학연협력센터, 그리고 과학기술지식확산센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센터, 이렇게 3개의 센터를 두고 있고요. 산학연협력센터에서는 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지식확산센터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험과 관련해서 그걸 지식화하고 그걸 확산하는 데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산업혁명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연구 필요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학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게 되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산학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큰 환경이 바뀐 것이 이 산학협력 구조가 이중화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산학협력,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산학협력을 좀 새롭게 좀 적용을 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특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곳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는 27개의 공공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들을 어떻게 기업하고 연결시킬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학협력에서 보게 되면 산업별, 차원별, 주제별 이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2단계가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1단계에서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산학협력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초점을 맞춰서 산학협력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채택이 되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저희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기술적인 변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산업협력 구조의 이중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업협력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적의 지역 특화형 신산업협력 모형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술 사업화 모형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주제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창업 모형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술 사업화 모형하고 창업 모형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두 개가 하나의 통합되는 형태의 모형으로 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 전략으로 삼은 핵심 키워드가 현장 속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협력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이제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를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성과를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서도 핵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자생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산학 연구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대덕부라든지 대덕 경제대단이라든지 대덕 상공회의소 그리고 대덕 이노폴리스 협회 그리고 대덕 연구개발 특보 대전 세종연구원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업하고도 지금 저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데가 BBC라는 데하고 그리고 DNF 신소재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삼진전기라든지 도양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케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약 한 50여 개가 됩니다. 50여 개에서 한 70여 개 정도 좀 확장이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포럼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지식 확산 포럼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대전 지역 TLO 포럼을 또 개최했고요. 그리고 과학산업 지역 혁신 성장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과학산업 지역 혁신 성장 포럼 같은 경우에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하고 산업하고 이 연계를 시키는 그런 포럼을 실질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좀 발족을 시켰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 지역 특화형 산업형 협력 전문 연구소로서 좀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개편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자립을 위한 그런 외부 과제를 수주를 했는데요. 1단계에서 저희들이 수주한 금액은 약 한 14억 정도 사업을 수주해서 수행을 했고요. 2단계 1, 2년차 같은 경우는 약 6억 정도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목표한 바는 최대한 달성을 했습니다. 그 논문이라든지 저역서 그리고 연구 성과 발표라든지 기타 자체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대부분 100% 이상으로 대부분 다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 지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산학협력 모형을 개발을 해서 그걸 제안하고 가능하면 그걸 저희들은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모형은 9개의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가고 있는 중인 그런 모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는 이 두 개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데이팅 모형과 쿼드러플 힐슨 모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모형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그런 모델이고 실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업으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모델은 이 코디네이팅 모형인데요. 이 코디네이팅 모형은 핵심적인 사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딪힐 문제가 뭐냐면 대전에는 이제 뭐 여러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체 중에서 대전 산업단지를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 대전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개발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산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보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전 산업단지가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와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연결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실제로 그들이 연계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대전시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대전시가 받아들여져서 대전시하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매년 4억 5천 정도 해서 4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하고 이 대전 특구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지금도 계속 수행 중에 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들이 이 연결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매칭을 하는데 이 코디네이터 분들이 혼자 다 못합니다. 이 못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실행연구조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실행연구조직에서 이 코디네이터를 지원을 해서 이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사업을 이 대전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주로 이들이 실무 영역,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실무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저희들이 이쪽에서 했고요. 그리고 워크아웃팀이라고 우리 일명 워크아웃팀 또는 문제 해결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제 해결팀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운영을 통해서 이들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거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역 특화 DB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업이나 연구자들에 대한 그 자체적인 DB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두 주체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퍼드럼프 헬리스 모형을 활용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책 제안이 결국 받아들여져서 이 사업으로 연결된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 퍼드럼프 헬리스 모형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트리플 헬릭스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산업협력을 통해서 이 혁신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학하고 정부하고 기업하고 이게 상호 유기적인 결합이 되지 않으면 혁신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트리플 헬릭스 모형에서 제시하는 모형이고요. 좀 더 발전해서 그것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좀 더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좋은 혁신이 창출이 되려고 한다면 시민사회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이 기업하고 대학하고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4개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혁신이라는 것이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가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인데요. 이 쿼드러플 헬릭스 모형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정책적인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에서 잠깐 노후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후산업은 노후화되면서 청년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뭐냐면 기존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R&D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R&D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런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 또 다릅니다.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 대륙 연구개발 특구라는 데가 뒤에 이제 지도가 있는데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대덕 특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원 자원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에 가서 기업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순간 자원들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자기들 제대로 그걸 사용할지를 몰라서 못 봅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실은 이 노사를 이제 재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생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3,700억을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2,500억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500억이 투입됐으면 그럼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2,500억이 이 기업의 어떤 재생이나 이런 걸 도운 게 아니라 사실은 대전에서 핵심인 게 둔산권이잖아요. 둔산하고 산업단지하고 연결하는 다리 건설하는 게 2,500억입니다.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 뭐냐면 인자유치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이전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업종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업종을 전환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대전 연구개발 특구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대전은 이 대전 연구개발 특구에 있는 정부 출연연구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에 있는 대전 연구개발 특구 내에 있는 정부 출연연구소에 분원이 다른 지역에 생기게 되면 그 분원은 지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무가 생겨요. 임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대전에 있는 병원은 대전만 연결해가지고 안 돼요. 전국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지역을 대전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연결됐으면 거기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존재하긴 하지만 대전하고 먼 곳이 대전 연구개발 특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난센스죠.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뒤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개인 자격으로 오시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대전 연구개발 특구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대전 산업을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사회 문제였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대전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대전 산업단지가 대전의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데 여기가 가장 낙지돼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기 다리 하나 건너면 이쪽으로 건널 수 있고 이쪽에 건널 수 있거든요. 건너면 대전 특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기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대전 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단지, 2단지, 그다음에 편입지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는 기업들이 기존에 원래부터 기업들이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고요. 여기는 나중에 원래 산업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는 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주로 뭐가 있냐면 아스콘 공장, 레미프 공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만 굉장히 많이 차지했고 고용을 여기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하고 이쪽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그런 분야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이쪽은 기업의 기술을 고도화시키자라는 쪽을 제안을 했고요. 이쪽은 기업들을 내보내고 여기에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그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를 좀 더 밀어버리자라는 쪽으로 토지 효율화 쪽으로 저희들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제안한 이 두 개의 모델 중에서 핵심적인 제안을 한 것은 이 기술 고도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는 게 주체가 정부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이나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대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들이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을 도움을 받아가서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안한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 문제 해결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 해결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주체들 있잖아요. 이 각 주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에서 기관 차원에서 여기 못 들어옵니다.
기관촌에 못 들어오고 단지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 자격으로 이 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운영을 한 거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가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설문조사를 딱 했었어요. 그래서 업종 전환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런 게 응답을 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한 기업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파악한 다음에 문제 해결팀이라는 걸 가동을 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팀은 이런 원칙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당 7명에서 10명인데 꼭 이렇게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더 전문가를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모형을 제시를 했고, 또 위원들은 여기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가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전문가가 붙게 되고요. 이들이 좀 더 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을 이제 정부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영업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 비밀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논의가 됐고, 그 논의를 기초로 해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했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인 지원,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했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형을 제안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실행을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형을 제안을 했고, 대전형 상임생형 일자리라고 하는 거에서 발표를 했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산업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대관형 미니 클러스터라는 걸 지원할 수가 있었고,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전 산업단지 대개조라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 대개조에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됐고, 그게 약 5천억 정도의 그 산업 규모로 3년 동안 시행이 됐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저희들이 제안한 모형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이건 개념적인 모형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못했고요. 또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산업혁명 모델을 두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오프라인에서 이런 산업혁명 모델을 좀 제안을 해봤고요. 요거는 저희 AI를 통해서 실제로 산업혁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델을 제시한 그런 모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수장님 계신데 저희 연구소는 굉장히 튼튼한 팀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연구 인력이 상당히 이 전문성이 상당히 우수한데 그걸 존중을 해주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그리고 자율적인 연구 책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금과 같은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